안녕하세요, 스테이션B의 강병입니다. 오늘은 이 제네시스의 G70의 새로운 라인업이 추가됐다고 해서 신차 발표에 와봤습니다. 바로 G70의 슈팅 브레이크. 슈팅 브레이크는 이 일반형 외관보다 더 좀 스타일리시하고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형태의 이 뒤쪽에 짐칸이 늘어난 이러한 바디 타입을 얘기하는데요. 과연 G70의 슈팅 브레이크를 통해서 제네시스 브랜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G70의 슈팅 브레이크, 과연 이 새롭게 바뀐 뒤쪽 부분의 설계가 실제로 이 차의 핸들링 성능에 어떤 차이를 가져다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와인딩 로드를 잠깐 찾아봤습니다. 기존의 G70 2.0 터보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슈팅 브레이크는 3.3 그리고 2.2 디젤이 없고 오로지 2.0 휘발유 터보 엔진 하나의 단일 파워트레인으로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후륜이냐 사륜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지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의 G70 세단 2.0 터보 대비해서 무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약 45kg 정도가 뒤쪽 부분에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늘어난 루프 부분, 그리고 또 커다랗게 커져 있는 트렁크 해치, 또 이 전동 트렁크에 관련된 모듈들이 훨씬 더 용량이 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무게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 40kg 남짓 정도 뒷부분에서 무게가 좀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후륜 구동을 여러분들이 RWD 모델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무게가 올라간 부분 때문에 뒤쪽 타이어에 대한 트랙션을 좀 더 유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도 좀 해보게 됩니다. 코너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 유럽형 슈팅 브레이크 얼마나 재밌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저희가 이 2.0 터보 엔진은 N버전 엔진들 위주로만 계속 탔었거든요. 최근에도 저희가 아반떼 N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N 엔진은 지금 280, NGS 쓰면 290마력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G70 들어가고 있는 이 250마력대 버전의 2.0 터보 엔진을 타게 되면 확실히 좀 무겁다라는 상대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의 G70 슈팅 브레이크를 개발한 개발 담당자분들을 좀 따로 사전에 만나가지고 약간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원래 이 슈팅 브레이크는 슈팅 브레이크에 맞게끔 새로운 이 셰시에 맞는 서스펜션 설계를 따로 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고 나니까 이 G70의 세단에 들어가 있었던 그 하체 느낌이랑 실질적으로 느낌들이 굉장히 비슷한 수준에서 다시 마무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세단 느낌을 구현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었는데 이 차체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한 하체 세팅을 찾다 보니까 결국 끝에 가서 보니까 세단의 움직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실 외관 하면은 뭔가 그냥 이 SUV처럼 그 어떤 유틸리티적인 부분들, 활용도 이런 부분들로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유럽 시장에서는 세단을 타야 될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러한 외관이나 슈팅 브레이크 형태의 차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같은 크기에서 이 공간 활용도가 더 높고 그리고 SUV보다는 차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속도 무제한의 아우토반이나 프랑스만 해도 제한속도가 고속도로 130을 달리는데 그렇게 빨리 이동할 때 SUV가 주는 그 특유의 어떤 불안함을 느끼기가 싫은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런 유럽인들은 결국에는 이런 뒤쪽에 짐칸이 확장되어 있는 슈팅 브레이크 형태나 외관 형태를 선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달리지 않아서 그런지 이런 형태보다는 여전히 실내 공간이 더 위쪽으로 더 높게 쓸 수 있는 그런 SUV 쪽에 더 많이 끌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이 시승차에는 미슐린 올 시즌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한 서머 타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접지력 면에서는 진짜 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그러한 조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19인치고요 앞쪽은 225mm 그리고 뒤쪽이 255mm가 들어가 있는 세팅으로 G70 초기에 그 세단용으로 나왔었던 그 타이어 규격과 동일한 사이즈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이 정도 늘어난 것 가지고는 뭐 굳이 타이어의 규격을 바꿔 쓸 정도의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둔다라고는 제네시스 측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원래 FR 구동계 차량들이 그렇듯이 이 뒤쪽에 조금 더 트랙션과
횡 가속도를 같이 버틸 수 있게끔 좀 넓은 타이어를 껴주기는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차가 토해내는 최대 토크가 36kg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토크의 크기에 비하면은 뒤쪽이 신발이 약간 좀 크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에 앞쪽 신발은 실제로 그 코너를 물고 G포스가 본격적으로 걸리기 시작할 때에는 이 차의 이 무게를 온전히 다스리기에는 살짝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앞쪽 타이어는 살짝 사이즈를 키우고 되려 뒤쪽 타이어는 한 사이즈를 낮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사이즈가 235에 후륜 245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애매하게 앞뒤 10mm 차이 날 거면 그냥 활용도 좋게 스퀘어 세팅으로 사륜 모두 다 245mm 사이즈로 맞춰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개발장의 이야기와는 약간 좀 다르게 확실히 그 세단 버전보다는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미묘하게 이 댐핑 레이트도 조금 더 부드럽게 풀려져 있는 느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타이어가 서머 타이어가 아니다 보니까 타이어 자체에서 오는 이 디플렉션이나 또 그 한계 영역에서의 슬라이드의 어떤 범위 같은 것도 조금은 일찍은 찾아오기 때문에 차가 전체적으로는 세단보다는 오히려 승차감이 조금 더 낮다고 할까요? 지금 이렇게 일반 도로에서 스포츠 모드 댐퍼로 세팅을 하고 정말 다 망가져 있는 이런 노면들을 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차가 도로 위에서 이렇게 물지 못하고 튄다라는 이런 느낌들은 거의 받을 수가 없어요. 뒤는 튀나? 너는 머리가 막 튀는 것 같네 지금 보니까. 적어도 1열에서는, 운전석에서는, 이 차를 조종하는 조종석에서는 그런 느낌들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일단 노멀 모드로 서스펜션을 좀 더 풀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휘청휘청 거리는 느낌들이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뭔가 그 우리가 이제 딱 고급차 하면은 응당 기대하게 되는 그 약간 좀 너울너울거리는 그런 승차감 있잖아요. 약간 그런 승차감에 가까워지는데, 사실상 이게 승차감이 좋다기보다는 약간 불필요한 바디 롤들이 많이 생기면서 약간 좀 단단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부드러움이에요. 노면이 아주 이렇게 매끄럽게 새로 포장되어 있는 이런 구간에서도 그 스트로크를 끝까지 눌러 쓰는 이러한 느낌들이 나면서 일반 도로에서 조금 스포티한 느낌을 탈 때에는 좀 과하게 부드러운 세팅이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로 올려봤습니다. 사실 노면이 좋은 곳에서는 스포츠 플러스도 약간의 롤을 허용하고는 있어요. 롤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스포츠 플러스로 갔을 때 이 슈팅 브레이크가 사실 그 감속력이 단단해지고 하체가 단단해지면은 이 슬라이드가 날 때 굉장히 슬라이드의 그 가속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슬라이드가 점진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슬라이드 상태에서 쭉 미끄러져 나가는 이러한 형태로 빠지기가 쉬운데요. 지금 이 올 시즌 타이어 조합 상태에서도 슬라이드가 굉장히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분명히 댐퍼는 단단하게 조여져 있지만 여전히 차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여줄 수 있다는 거. 스포츠 댐퍼는 정말 세팅이 마음에 드네요. 이 국도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약간 좀 그 잔잔한 요철들, 아니면 좀 이렇게 작은 파도 같이 반복되는 이런 울렁울렁거리는 구간들을 고속으로 통과할 때에도 아주 안정적인 그 바디 컨트롤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실 셰시의 완성도는 꽤 마음에 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는 이 2.0 엔진에 약간 약하게 느껴지는 출력 부분이에요. 차라리 여기에다가 그 아반떼 N처럼 290마력 버전의 엔진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뭐 3.3 엔진까지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큰, 볼륨이 큰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단일화 전략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현대에게는 2.0의 더 하이파워 버전이 있잖아요. 만약 그 엔진이 들어갔다면은 되게 좀 슈팅 브레이크의 어떤 이 스포티한 디자인과 잘 맞는 퍼포먼스를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290마력짜리 후륜구동이랑 250마력짜리 후륜구동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연비입니다. 사실 이 슈팅 브레이크가 워낙 늘씬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세단과 연비 차이가 날 이유가 특히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복합 연비, 공인 연비를 받아놓은 수치를 보게 되면은 슈팅 브레이크 쪽의 연비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행 중에 이 연비 측정을 해봤는데, 실제로 제가 체감하는 실주행 연비면에서도 약간 연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있어요. 이 차의 배기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사이즈 자체도 그렇게 큰 차체가 아님을 감안한다면, 항속 정속 주행할 때에는 리터당 그래도 한 14, 15km 정도의 연비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정도로 타고 왔을 때의 연비는 리터당 한 12, 13 정도 수준, 네, 이 정도를 마크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을 보게 되면 C필러에서 D필러 쪽, 그 뒤쪽 유리로 오면서 이렇게 둥글게 말아들어질 수 있게끔 이 바디 타입 쉐입을 좀 새롭게 잡아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기가 빠져나가는 흐름은 완벽하진 않지만 약간 그 물방울 모양, 이 물방울 모양이 가장 공기 역학적으로 효율이 좋은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비슷하게 뽑아내서 저는 연비 차이가 거의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넘는 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연비가 약 13 정도? 지금 제한속도 80, 70인 이런 구간에서 그냥 크루징으로 쭉 하고 있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연비가 이 10km대 중반까지는 쉽게는 못 올라갈 것 같고요. 그 정도 가려면은 약간 연비 신공 운전을 좀 해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후륜 구동 버전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휠 드라이브를 선택한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한 0.5, 0.5에서 1 정도는 조금 더 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드리프트가 되느냐가 저의 가장 큰 호기심이기는 했거든요. 왜냐면은 약간 이 외건 타입, 슈팅 브레이크 타입은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진짜 뒤에 유모차를 실어 놓고 애기를 유치원에 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 혼자 드리프트를 하러 갈 수 있는 차. 약간 이 아주 상반되는 두 이미지를 한 대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의 이미지가 강한데, 사실 그동안에 현대에서 나왔던 외관 스타일들의 모든 자동차들은 모두 다 전륜 구동이었잖아요. 옛날 아반떼 투어링도 있었고 i40라는 모델도 있었지만, 사실 이 차들은 진짜 그렇게 스포츠 지향형 차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 지니스 브랜드 역사, 현대자동차 역사에서 최초로 나온 후륜 구동의 외관 스타일의 자동차거든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코너에서의 어떤 안정성을 봤을 때 웬만해서는 뒤쪽이 쉽게 오버스티어가 날 수 있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약 언더에서 뉴트럴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었고요. 특히나 이 출력이 드리프트를 하기에는 살짝 무게 대비 조금 아쉬운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제자리에서 이렇게 1단으로 원선에 도넛 정도를 그리는 거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2단에서 드리프트를 유지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또 다시 얘기가 나오네요. 3.3 트윈 터보 엔진이 그래서 살짝 목마른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리프트를 다 즐기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적당히 운전을 좀 좋아하고 어떤 때에는 좀 페이스를 올리는 주행들을 좀 하는 편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때는 꽤나 재미있는 그런 운전의 즐거움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단보다 이 뒤쪽이 조금 더 살집이 붙어있는 이런 외건이나 슈팅 브레이크 타입이 확실히 코너에서 움직임도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게 이 차에서만 생기는 일이 아니라요. 이미 그 BMW의 3 시리즈 그거의 세단이랑 그거의 똑같은 투어링 버전, 외건 버전을 같은 엔진으로 비교를 해봐도 핸들링 성능이 투어링 버전이 훨씬 더 재미가 있거든요. 살짝 더 투어링이 무게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보면은 이거는 꼭 짐을 실어서라기보다 이런 그 차의 움직임이 조금 더 마음에 들기 때문에 외건 타입을 선택한다 라고 제가 주변에다가 추천도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G70T에서도 세단과 이 슈팅 브레이크 외건형 타입에서도 약간의 핸들링적인 어떤 그 맛의 차이,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슈팅 브레이크는 결국 여러분들이 막 차에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데 해서 선택하는 차는 아니고요. 내가 정말 길거리에서 흔히 보지 못하는 약간 좀 레어한 나만의 자동차를 가지고 싶다. 그런데 그게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세단보다 조금 더 운전이 재미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은 내가 가끔은 조금 더 큰 물건을 실을 수 있다. 이 정도의 목적으로 본다면은 이 차는 꽤나 매력적인 존재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비 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G70 슈팅 브레이크 아주 짧게나마 새로운 차를 먼저 만나봤는데요.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이 차랑 진짜 3 시리즈 투어링이랑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번 하지 않았어?